새벽 4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21년째 경비 일을 하던 남편이 지하 주차장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64세 경비원 아내 정순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기름 얼룩 옆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갑자기 사라진 출입 기록, 그리고 며느리 명의로 바뀐 보험 수익자까지요.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마주한 순이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천자 분량이 아니었네요. 다시 정확한 분량으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이는 새벽 4시에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21년째 아파트 경비 일을 하는 남편 정만수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죠. 평소라면 새벽 2시에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여보세요. 혹시 정만수 경비원 가족분이세요? 광주중앙병원 응급실에서 연락드려요.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꽉 쥐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시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 응급처치 중이니까 빨리 오세요. 머리는 괜찮아요. 얼마나 심한 거예요? 전화로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일단 병원으로 오시겠어요? 순이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손이 떨렸어요. 간호조무사로 15년간 일했던 경험 때문에 더욱 불안했습니다. 의료진이 전화로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응급실 앞에서 만난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흰 가운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보호자시죠? 저는 응급의학과 이종원 의사입니다. 네, 아내 정순이에요. 남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뇌압이 높아서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 수 있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CT를 찍어봤는데 뇌출혈이 있어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종원 의사의 설명은 간단했지만 순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어요. 일단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면회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해요. 순이는 만수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자신의 가족이 환자가 되니 마음이 다르더군요. 만수야, 들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만수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1시간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네요. 김대현 관리소장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중년 남자로 평소 만수와 사이가 좋았어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오시다니. 당연한 일이죠. 우리 아파트 경비원인데요. 순이는 사고 경위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발견되었나요? 누가 신고했어요? 새벽 5시쯤 백일동 김영수 주민이 출근하려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바로 119에 신고해서 구급차가 왔죠.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나요? 그게 이상해요. 사각지대 근처에서 발견되었거든요. 순이는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CCTV는 확인해 보셨어요. 해봤는데 정확한 사고 순간은 안 찍혔어요. 사각지대라서요. 그럼 언제까지는 멀쩡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새벽 2시 반까지는 정상적으로 순찰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순이는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시절 응급 환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가서 현장을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같이 가시겠어요? 네, 부탁드려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순이는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경찰이 와서 간단히 현장 조사를 했다고 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어요. 단순 사고로 보고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는 기름 얼룩과 작은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순이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해요? 김관리소장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기름이 있으면 미끄러져서 넘어질 텐데 유리 조각이 이렇게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다른 곳에서 다친 다음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관리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의 분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경찰에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아직 안 했나요? 사고인지 확실하지 않아서요.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면 하려고 했어요. 순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순이에게 이종원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과 상의할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해서 장기간 진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정이요. 그게 뭐예요? 뇌압을 낮추려면 깊은 잠에 들게 해야 해요. 깨어나는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워요. 순이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간호조무사 시절 뇌출혈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의사의 설명이 부자연스러웠어요. 보통은 수술을 먼저 고려하는데 바로 진정을 얘기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수술은 안 하나요? 지금은 위험해요. 일단 진정으로 상태를 안정시켜야 해요. 얼마나 오래요? 몇 주에서 몇 달까지도 가능해요. 순이는 납득할 수 없었지만 의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 박성민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만수 씨가 이렇게 되다니. 박 총무는 50대 초반의 말끔한 외모였습니다. 평소 아파트에서 종종 봤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셨어요? 경비원분 상해보험 관련해서 급한 일이 있어서요. 서류를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박 총무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험금 신청을 위해서 이 서류에 사인을 해주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요. 순이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보험 약관과 신청서, 그리고 각종 동의서들이었어요. 이 보험은 언제 가입한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데요. 석 달 전쯤 단체로 가입했어요. 경비원분들 복지 차원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일이에요. 남편한테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아마 깜빡하셨을 거예요. 워낙 바쁘시니까요. 순이는 계속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수익자가 며느리로 되어 있네요. 아, 그건 만수 씨가 직접 정한 거예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수가 며느리 이미경을 수익자로 지정할 리가 없었어요. 둘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이미경은 만수를 무시하는 편이었고 만수도 며느리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이상해요. 남편이 그럴 리 없는데요. 확실해요. 제가 직접 받은 서류거든요. 언제요? 한 달 전쯤이요. 순이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한 달 전이라면 만수가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다시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보험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박 총무는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어요. 순이는 집에 돌아와
만수의 물건들을 살펴봤어요. 경비실에서 가져온 개인 소지품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경비실 열쇠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낡고 다른 하나는 새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왜 2개지? 평소 만수는 열쇠 하나만 가지고 다녔는데 갑자기 2개가 된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경비실 열쇠를 새로 만든 적 있나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집에 만수 열쇠가 2개 있어서요. 이상하네요.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1시간 뒤 김관리소장이 전화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열쇠 복제 흔적이 있어요. 누가요? 모르겠어요. 누군가 몰래 만든 것 같아요. 순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의 사고와 이상한 열쇠, 그리고 보험 문제까지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튿날 아파트 게시판에서 이상한 공고를 발견했어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모임 안내. 관심 있는 주민들만 참석해 주세요. 장소는 관리사무소 회의실. 시간은 저녁 8시. 이상하네. 리모델링 얘기가 있었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주민 최영미에게 물어봤어요. 영미 씨, 리모델링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참석하실 거예요. 초대받지 않았어요. 일부 주민들만 하는 것 같던데요. 누가 주도하는 건지 아세요? 박 총무가 하는 것 같아요. 순이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박 총무 이름이 자꾸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보험 관련 서류를 다시 꼼꼼히 읽어봤어요. 수익자 변경 날짜를 확인해 보니 만수가 쓰러지기 보름 전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바꿨을까? 간병인 김영숙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가족 관계가 변하면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관계 변화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경우를 봤다는 얘기예요. 순이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야간 출입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요? 사고 당일 밤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죄송해요. 서버가 오류로 초기화되었어요. 언제요? 사고 있던 날 새벽이에요. 이상하게 모든 기록이 사라졌어요. 갑자기요. 네, 시스템 업체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해요. 순이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병원 의무기록실에 찾아갔습니다. 남편 차트를 복사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시니까 가능해요. 신분증 확인만 해주세요. 의무기록을 받아서 간호조무사 경험을 살려 분석해 봤어요. 동시에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일지도 요청했습니다. 2 자료를 비교해 봐야겠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순이는 뭔가 큰 음모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 총무가 있다는 것도요. 병실에서 밤을 지새우던 순이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2시쯤 간병인 김영숙이 몰래 만수에게 주사를 놓고 있었어요. 순이는 잠든 척하면서 지켜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서 물으니 김영숙이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이야. 처방된 약물 투여해요. 이 시간에요. 지금 새벽 2시인데요. 응급으로 투여해야 하는 약이에요. 순이는 의심스러웠어요. 간호조무사 시절 경험으로는 이런 시간에 응급이 아닌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차트에 기록은 했어요. 당연히 했죠. 하지만 순이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 투약 기록이 없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 가서 물어봤어도 해당 투약에 대한 지시가 없었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주사를 놓았는데.
간병인 김영숙의 개인 가방을 몰래 들여다봤어요. 수첩에 이상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응 잠김 상태 유지, 계속 관찰. 무슨 뜻일까요? 순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환자의 의식을 의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어요. 아침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외부 시공사 명의로 계좌 이체가 있었어요. 무슨 돈이에요? 추진 자금이라고 하던데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어요. 순이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되는 돈이에요? 2천만 원 정도요. 그렇게 큰 돈을 누가 승인했어요? 박 총무가 처리했어요. 시공사 이름이 뭐예요? 대한건설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 평판이 좋지 않아요. 김 관리소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다른 아파트에서 부실 시공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순이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판이 좋지 않은 업체와 왜 계약을 했을까요?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몰래 엿들었던 내용을 이웃 주민 최영미가 전해줬어요. 보험 설계를 단체로 바꾼다던데요. 무슨 보험이요? 상해보험이요. 경비원분들 것만이 아니라 전체 주민 것도요. 갑자기 왜요? 모르겠어요. 박 총무가 주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한 달 전부터요. 그런데 제대로 된 설명회는 없었어요. 순이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만수 사고와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보험 얘기가 나온 게 이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경비실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만수의 책상 서랍을 뒤져보니 비인가 열쇠 묶음을 발견했어요. 이건 뭘까요? 열쇠에 붙은 라벨을 보니 지하저장고, 전기실, 관리사무소, 심지어 입주자 대표회의실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만수가 이런 걸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김 관리소장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 봐요. 누가 준 건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 이미경이 갑자기 집에 나타났어요. 평소에는 거의 오지 않던 며느리가 웬일인지 찾아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떠세요? 왜 왔니? 병문안도 안 하더니. 바빠서요. 그런데 보험 얘기 들었어요. 순이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무슨 보험 얘기? 상해보험 말이에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던데요. 그거 누가 바꾼 거니? 아버지가 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경은 태어냈지만 순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언제 그랬는데? 한 달 전쯤이요.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가 너한테 그럴 리 없어. 이미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럴 리 없어요. 너희 둘 사이를 내가 모르나.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순이는 화가 났어요. 누가 시킨 거니? 박 총무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어떤 제안? 보험금 받으면 나눠서 쓰자고 하셨어요. 순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거든요. 너 정말 그럴 거니? 어머니 혼자서는 관리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당장 나가. 어머니도 생각해 보세요. 이미경은 쫓겨나듯 집을 나갔지만 순이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은행에 가서 이미경의 계좌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가족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미경이 예전에 빌린 돈을 갚으면서 통장을 맡겨둔 적이 있었거든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사고 보름 전에 대한건설 관계자로부터 1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김철수라는 사람이네요. 순이는 대한건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철수 씨 있나요? 누구신지요?
정만수 경비원 가족이에요. 아, 그분이시군요. 철수는 지금 현장에 나가 있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하지만 김철수로부터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돌아온 순이는 만수의 스마트워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3시경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간병인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엔 저도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화장실이요. 순이는 의심스러웠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순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병실에 몰래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를 숨기기로 했어요. 간호조무사 시절 익힌 기술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침대 아래쪽 모서리에 손톱만 한 카메라를 붙이고 녹음기는 창가 화분 뒤에 숨겼어요. 사흘 뒤 녹음 내용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투약 준비 완료했어요. 상태 유지 확인했고요. 언제까지 해야 해요? 지시가 있을 때까지요. 보험 처리는 언제 끝나요? 곧 될 거예요. 순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수의 의식을 억압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보험금 때문에. 경비실을 다시 뒤져보던 중 만수의 경비일지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문서 보관함 확인. 중요 자료 있음. 반드시 보관할 것. 무슨 문서일까요? 순이는 경비실 곳곳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책상 서랍, 사물함, 심지어 천장까지 다 확인해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벽 뒤편에 작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디지털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만수가 자주 쓰는 숫자가 뭐였지? 결혼기념일, 생일, 집 주소, 아들 생일 등을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 처음 만난 날짜는 어떨까? 300살을 입력하니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밀봉된 봉투와 USB가 들어있었어요. 봉투에는 절대 비밀이라고 만수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만수가 사고를 당한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 이미경이 갑자기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왜 또 왔니? 아버님 병문안이요. 보험금 때문이지. 이미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이름으로 수익자가 바뀐 거 알고 있어. 그건 아버님이 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 아버지가 너한테 보험금 줄 리 없어. 이미경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낫죠. 누가 시킨 거니? 박 총무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어떤 제안? 리모델링 공사에서 나오는 이익을 나눠 가지자고 하셨어요. 순이는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리모델링과 보험이 무슨 상관이야? 아버님이 방해가 된다고 하셨어요. 방해가 어떻게? 아버님이 뭔가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이는 금고에서 나온 USB를 생각했어요. 분명히 그 안에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실 카메라에도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이종원이 새벽에 몰래 와서 만수에게 정체불명의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불법이에요. 순이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통장 내역, 그리고 금고에서 나온 자료들까지요.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상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순이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어쨌든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나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리모델링 담합회의 녹음 파일이 10여 개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박총무와 대한건설 김철수, 그리고 몇몇 입주자 대표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 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공사비를 30% 부풀려서 차액을 나눠 가지자. 박총무의 목소리였어요.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해요? 다른 입주자 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르게 하면 돼. 서류만 잘 만들면 돼. 김철수가 답했어요. 그런데 경비원이 문제인데. 뭐가 문제예요? 자꾸 기웃거려. 밤마다 순찰하면서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아. 처리하면 돼. 순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수가 이 대화를 녹음했고 그래서 당한 거였어요. 두 번째 파일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경비원 처리 방법은 정했어요. 어떻게요? 사고로 만들 거예요. 위험하지 않나요? 의사가 협조하기로 했어요. 이종원 말이에요. 네, 돈을 줬거든요. 순이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 번째 파일에는 보험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익자를 며느리로 바꿨어요. 서명은 어떻게 했어요? 위조했어요. 어차피 확인할 사람 없거든요. 보험금은 얼마나 돼요? 5천만 원이에요. 그거면 충분하죠. 순이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병실 카메라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니 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담당의사 이종원이 새벽 2시에 병실에 들어와 무단으로 진정제를 투여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영상을 자세히 보니 이종원이 간병인 김영숙과 뭔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해. 언제까지요? 보험금 나올 때까지.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깨어나지 못하게 하면 돼. 순이는 경악했어요. 이들이 만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확인한 거였습니다. 며느리 이미경의 보험 대리 서명 시도도 영상에 담겨 있었어요. 순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와서 서류에 사인을 하려다가 간병인에게 들키는 장면이었습니다. 대리 서명은 불법이에요. 간병인 김영숙이 말했지만 이미경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허락했어요. 확인서라도 있어요. 나중에 받을 거예요. 지금 당장 사인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경은 계속 사인하려고 했고 김영숙이 말렸어요. 나중에 김영숙에게 확인해 보니 이미경이 돈을 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CCTV 관리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하 주차장 영상 복구됐어요. 정말요. 백업 서버에서 찾았어요. 순이는 즉시 관리업체로 달려갔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영상을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점이 있어요. 관리업체 직원 최기영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미경 씨 차량이 새벽 3시경에 지하 주차장에 있었어요. 그 시간에 왜요? 보통 그 시간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영상을 자세히 보니 이미경이 차에서 내려서 뭔가를 가져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뭘 가져간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네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순이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대한건설 계약서를 입수해서 살펴보니 허위 견적이 기재되어 있었어요. 실제 공사비보다 30%나 부풀려진 가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할 이유가 없는데 시공 전문가인 옛 직장 동료 김현수에게 문의해 봤더니 명확한 답이 나왔어요. 이건 완전히 바가지 견적이에요. 얼마나요?
실제로는 3억이면 충분한 공사를 10억으로 잡았네요. 그럼 7억이 남는 거네요. 그렇죠. 어디로 갔을까요? 순이는 입주자 대표회의 몇몇 구성원들과 시공사가 공모해서 차액을 챙기려 한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더 조사해 보니 입주자 대표회의 회계 담당 윤미숙도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계좌에도 대한건설에서 돈이 들어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직적인 범죄였구나.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순이는 광산구청 감사 담당관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파트 리모델링 담합과 보험 사기, 그리고 의료진 공모까지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USB와 녹음 파일, 영상 자료까지 다 있어요. 심각한 사안이네요. 직접 뵙겠습니다. 구청 감사관 정민철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카리스마 있는 공무원이었어요. 자료를 보여주세요. 순이는 준비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USB 파일, 병실 영상, 통장 내역, 계약서까지요.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정 감사관이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저희가 함께 진행하겠어요. 수사기관과 협조해서요. 얼마나 걸릴까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광산서 수사과 김영주 경위예요. 네, 정순희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검토했는데 여러 죄목에 해당해요. 어떤 죄목이요? 보험 사기, 문서 위조, 업무방해, 상해죄, 그리고 살인미수까지요. 살인미수요. 의도적으로 환자 상태를 악화시켰으니까요. 김경희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일부터 관련자들 소환 조사를 시작하겠어요. 병원 약제실도 압수수색이 시작됐어요. 담당 의사 이종원이 사용한 약물을 조사해 보니 정식 승인받지 않은 진정제였습니다. 이 약물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약제과장 이정호가 당황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식 반입된 적이 없는데요. 그럼 누가 가져온 거죠? 이종원 의사가 개인적으로 구한 것 같아요. 어디서요? 암시장에서 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며느리 이미경의 계좌 추적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한건설에서 받은 돈을 바로 현금으로 인출한 흔적이 선명했어요. 왜 현금으로 바꿨을까요? 증거 인멸하려고 한 것 같아요.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관련자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박총무, 이미경, 이종원 의사, 김철수,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일부 구성원들까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연루된 줄 몰랐어요. 김경희가 말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계획적으로 진행된 거죠. 압수수색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박총무의 집에서 뇌물수수 증거가, 대한건설 사무실에서는 담합 관련 서류가 발견됐습니다. 완전히 망에 걸렸네요. 이종원 의사의 휴대폰에서는 공범들과의 대화 내용이 복구됐어요. 만수를 제거하라는 지시부터 보험금 분배 계획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질 줄 예상하지 못했어요. 만수야, 이제 곧 깨어날 수 있을 거야. 순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더 큰 충격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아파트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감사관이 말했습니다. 다른 곳도 조사해야겠어요. 순이는 자신들의 싸움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구속영장이 연달아 발부됐습니다.
담당이사 이종원이 제일 먼저 수갑을 찼어요. 새벽 6시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구속합니다. 김영주 경위가 영장을 낭독했어요. 억울해요. 저는 시킨 대로만 했어요. 이종원은 수갑을 차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누가 시켰는데요? 박총무가 돈을 주면서 부탁했어요. 얼마나 받았어요? 500만 원이요. 이종원은 법정으로 끌려가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의사로서 양심이 없나? 며느리 이미경도 보험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됐어요. 집에서 체포될 때 끝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시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억울하긴.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 순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깨어나시면 오해가 풀릴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게 한 게 너희들이잖니. 저는 몰랐어요. 박총무가 다 했어요. 이미경은 끝까지 책임을 박총무에게 떠넘기려 했어요. 그럼 왜 보험금 수익자를 내 이름으로 바꿨어? 그것도 박총무가 하라고 했어요. 너도 알고 있었잖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이미경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줬어요. 입주자 대표회의 박총무와 대한건설 김철수도 뇌물수수와 담합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총무는 자택에서 체포될 때 증거인멸을 시도했어요. 우리는 그냥 사업을 한 것뿐이에요. 사업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김영주 경위가 반박했습니다. 경비원을 죽이려고 한 게 사업이에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잠시 무력화시키려고 했어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김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정당한 계약을 한 거예요. 정당한 계약이 허위 견적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업계 관행이에요. 관행이라고 해서 불법이 아닌 건 아니에요. 회계 담당 윤미숙도 공범으로 체포됐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마음이 약해서 그랬어요. 얼마나 받으셨어요? 200만 원이요. 그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어요. 생활이 어려워서요. 하지만 동정할 여지는 없었어요.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였거든요.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들이 공개됐어요. 순이가 수집한 USB 파일과 병실 영상, 녹음 자료들이 모두 채택됐습니다. 피고인들이 체계적으로 공모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어내려갔어요. 리모델링 공사에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고 경비원을 제거하려 했고 보험금 편취를 위해 의료진과 공모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의식을 의도적으로 억제해서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변호사들이 반박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녹음 파일이 합성된 것 아니에요. 이종원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국과수에서 감정한 결과 원본이 확실합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병실 영상도 조작 가능하잖아요. 박총무의 변호사도 시도해봤습니다. 병원 CCTV와 시간이 정확히 일치해요. 조작할 수 없어요. 계좌 이체 내역도 모두 확인됐고요. 이미경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제 의뢰인은 속은 거예요. 속았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보험금 수익자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에는 이미경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돈 좀 벌어보고 싶어요. 이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보험금에서 30%는 줄 수 있어요. 박총무가 답했어요. 그럼 1,500만 원 정도네요. 맞아요. 쏠쏠하죠.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변호사들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준엄한 표정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종원은 의료법 위반, 살인미수,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미경은 보험사기, 문서위조,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박성민은 뇌물공여, 업무방해,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철수는 뇌물수수, 담합,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윤미숙은 배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한다. 법정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순이는 담담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김영주 경위가 말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어요. 리모델링 절차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개입해서 모든 계약을 무효화했어요. 기존 계약은 모두 취소합니다. 정민철 감사관이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업체 선정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겠어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안심할 수 있겠어요. 보험 수익자 변경도 무효 처리됐어요. 보험사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위조된 서명이므로 원래대로 환원합니다. 당연한 조치죠. 순이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주민들은 비상총회를 열어 새로운 입주자 대표를 선출했어요. 이번엔 투명성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매월 회의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신임 대표 강수진이 약속했어요. 예산 집행도 모두 공개하고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도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료진 관리 소홀과 약제 관리 부실 책임을 져야 했어요. 1개월 진료 정지 처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했습니다. 손해배상도 해야 해요.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상금도 책정됐어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 5천만 원. 위자료도 별도로 2천만 원. 순이는 돈보다 진실이 밝혀진 게 더 중요했어요. 정의가 실현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구청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경비원 보호 제도도 도입하고요. 투명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경비원 아내의 집념이 거대한 비리를 밝혀냈습니다. 시민의 용기가 정의를 실현했어요. 작은 사람의 큰 승리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순이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깨어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언론에 나올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됐어요. 순이의 용기에 감동한 시민들이 격려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용기를 내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순이는 이런 반응이 신기했어요. 저는 그냥 남편을 지키려고 한 것뿐인데요. 병실에서 만수의 호전 소식이 들려왔어요.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진정제 투여를 중단한 뒤로 회복이 빨라지고 있어요. 새로 배정된 담당 의사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언제쯤 깨어날까요? 빠르면 며칠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순이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김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다행히 뇌 손상은 크지 않아요. 완전히 회복될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순이는 남편 곁을 지키며 기다렸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했고 악인들이 처벌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만수야, 조금만 더 기다려. 순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기도했어요. 만수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보이는 의식 회복 신호였어요.
순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만수야, 들려.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디? 만수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지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이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무슨 일이? 사고가 났었어. 그런데 다 해결됐어. 순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석 달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거든요. 담당 의사 김민준이 달려와서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아요. 뇌 기능에 큰 손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언어 기능도 정상이고 기억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수는 며칠에 걸쳐 조금씩 의식을 되찾았어요.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어. 석 달이야. 석 달이나. 많은 일이 있었어. 순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만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그럼 이미경이랑 박총무가 다 잡혔다는 거야. 응, 다 처벌받았어. USB는 어떻게 찾았어? 내가 경비일지에 메모해놨잖아.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야.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였어. 재활 치료가 시작됐어요. 만수는 처음엔 걷기 힘들어했지만 점차 나아졌습니다. 간호조무사 경험이 있는 순이가 직접 도와줬어요. 천천히 해. 급하지 않아.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네. 당연해. 석 달 동안 못 움직였으니까. 고마워. 만수의 언어 기능도 서서히 회복됐어요. 처음엔 단어를 찾기 어려워했지만 일주일 뒤에는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순이야, 정말 고생했구나. 뭘 고생해. 당연한 일이야.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냈다니. 혼자가 아니었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 한 달 뒤 만수는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활 담당 물리치료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의지가 강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래요. 만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곧 퇴원할 수 있겠네요. 퇴원하는 날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정말 많이 회복하셨네요.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세요. 만수는 감사 인사를 했어요.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아파트 단지의 변화에 놀랐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만수 씨, 완전히 나으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겠어요. 경비실 운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이제 비밀 없이 일할 수 있겠어요. 신임 관리소장 이성우가 말했습니다. 경비일지도 전산화해서 관리하고요. 출입 기록도 이중으로 보관해요. 만수는 새로운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투명해야 해. 출입 통제 시스템도 강화됐어요. 모든 열쇠를 등록제로 바꾸고 복제를 막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몰래 열쇠 만들 수 없어요. 보안이 훨씬 좋아졌네요. CCTV도 최신형으로 교체됐어요.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 논의도 다시 시작됐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했습니다. 투명한 절차로 진행하겠어요. 강수진 대표가 주민총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모든 서류를 공개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제 믿을 수 있겠어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요.
보험 관리도 개선됐어요. 모든 보험 가입과 변경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지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보험 상담도 녹음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요. 순이는 자신의 간호 경험을 살려 주민들을 위한 보건 교육을 시작했어요. 응급처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고혈압 관리법도 알려드리고요. 첫 교육날 강당이 가득 찼어요. 정말 도움이 돼요. 전문 지식을 나눠주셔서 고마워요. 병원에서 주의할 점도 알려주세요. 순이는 보람을 느꼈어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니 기뻐요. 만수도 경비 업무에 복귀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만수 씨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깨끗해졌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제 안전하게 일하세요. 만수는 감동했어요.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어요. USB에 담긴 자료들은 시민교육 자료로 활용됐어요.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사례가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에요. 어려운 일이었지만 보람 있어요. 구청에서도 감사 편지를 보내왔어요. 시민의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좋은 사례가 되고 있어요. 주민들 사이의 신뢰도 회복됐어요.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얘기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요.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돼요. 야간 순찰 시스템도 표준화됐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경로를 도는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졌어요. 경비원도 주민들도 모두요. 순이와 만수는 저녁마다 함께 산책을 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면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따뜻한 인사가 오갔어요. 정말 좋은 동네가 됐네. 만수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야. 순이가 대답했어요. 모두 함께 만든 거지. 맞아.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야.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만수가 말했어요.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정말 다행이야. 순이도 만족스러웠어요.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야. 평범했던 아파트 단지가 이제는 서로를 믿고 돌보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순이와 만수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였어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출입 로그를 이중으로 저장하는 장치가 설치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메인 서버와 백업 서버 두 곳에 저장돼요. 시스템 관리자 최기영이 만수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나가 고장 나도 다른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기록이 사라질 일은 없겠네요. 네, 불가능해요. 외부에서 조작할 수도 없고요. 만수는 안심했어요. 예전처럼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비일지도 완전히 전자화됐어요. 손으로 쓰던 종이 일지 대신 태블릿으로 기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훨씬 편해요. 만수가 새 시스템을 익히며 말했어요. 글씨 못 알아볼 일도 없고요. 검색도 쉽고 백업도 자동으로 돼요. 이성우 관리소장이 덧붙였습니다. 주민들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약제 투여를 이중 서명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확인해야 해요. 새로 부임한 원장 박영수가 설명했습니다. 함부로 약을 줄 수 없게 됐어요. 환자 가족에게도 투약 내역을 알려드려요. 순이는 이런 변화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안심할 수 있겠어요. 주민 공개회의도 정례화됐어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회의에
모든 주민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해요. 강수진 대표가 첫 번째 정례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공사 계획도 미리 알려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엘리베이터 교체 시기는 언제인가요?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어요. 어느 업체에서 하나요? 세 곳에서 견적을 받아서 비교할 예정이에요.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선정 과정에 참여해 주세요. CCTV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됐어요. 카메라로 찍을 수 없는 곳에는 움직임 감지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보안업체 직원이 시연해 보였어요. 경비실에 즉시 신호가 가요. 만수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네요. 이제 사각지대가 없어요. 보험 상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상담 내용을 녹음하고 주민에게 사본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보험 설계사 김현미가 설명했습니다. 서로를 보호하는 장치죠. 수익자 변경도 가족 모두가 확인해야 해요. 순이가 덧붙였습니다. 그게 맞아요. 투명해야 해요. 구청에서는 내부 고발 보호 체계를 만들었어요. 부정을 신고한 시민을 보호하는 전담 부서였습니다. 신고자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요. 정민철 감사관이 설명했습니다.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드려요.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요. 순이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용기 내서 신고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죠. 경찰서와의 협력도 강화됐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하는 핫라인이 생겼습니다. 빠른 대응이 가능해요. 김영주 경위가 말했습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순찰도 나와요. 만수는 경찰과의 협력이 든든했어요. 이제 정말 안전해진 것 같아요.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도 구축됐어요. 비슷한 사건을 당한 가족들이 서로 도움을 주는 모임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트워크 운영자 최영미가 설명했습니다. 경험을 나누니까 위로가 돼요. 법적 대응 방법도 공유해요. 순이도 이 모임에 참여했어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정말 큰 힘이 돼요. 긴급 대응 매뉴얼도 모든 가정에 배포됐어요.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적힌 소책자였습니다. 벽에 붙여두고 수시로 봐요. 이웃 주민 강미영이 말했습니다. 암기할 정도로 읽었어요.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줬어요. 매뉴얼에는 화재, 지진, 의료 응급 상황, 범죄 신고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돼요.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순이는 이런 변화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처음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만수도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어. 우리 때문에 좋아진 건 아니지만요. 모두가 함께 만든 거야. 주민들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안전해진 것 같아요. 뭔가 믿을 수 있어요. 투명하니까 의심할 게 없어요. 아이들도 달라졌어요. 경비 아저씨와 인사하고 고마워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수 아저씨.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아저씨가 있어서 안전해요. 순이는 그런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이 참 예뻐요. 어른들이 바뀌니까 아이들도 바뀌는 거야.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시스템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다른 아파트에서도 벤치마킹하려고 찾아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인근 아파트 관리소장이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서로 믿고 도운 거예요. 투명하게 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강수진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작은 개선 사항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순이와 만수는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정말 살만해졌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야. 그들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는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한건설에 대한 처벌도 본격화됐습니다. 영업정지 6개월과 함께 건설업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는 중형이 내려졌어요. 향후 5년간 공공공사 참여가 금지됩니다. 구청 건축과 김종민 과장이 통보했습니다. 민간 공사도 엄격한 감시 대상이 되고요. 다른 지역 진출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대한건설 김철수는 감옥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가 완전히 망가진 거였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직원들도 모두 해고되고 사무실도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은 전담의 제도를 완전히 개편했어요. 한 명의 의사가 독단적으로 치료를 결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모든 치료는 팀 회의를 거쳐 결정해요. 새로 부임한 진료부장 이상훈이 설명했습니다. 환자 가족도 치료 과정에 참여하고요. 약물 투여는 반드시 이중 확인을 거쳐야 해요. 순이는 이런 변화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환자들이 안전하겠어요. 의사들도 더 신중하게 하겠죠. 구청은 리모델링 감독 지침을 대폭 강화했어요. 모든 공사에 구청 직원이 직접 참여해서 감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투명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정민철 감사관이 발표했습니다. 부정이 끼어들 여지를 차단하고요. 주민들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공사 견적서를 3곳 이상에서 받아야 하고 주민 과반수 동의도 필요했어요. 까다롭긴 하지만 필요한 절차예요. 강수진 대표가 말했습니다. 안전장치가 많을수록 좋죠. 경찰은 담합 수사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했어요.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점검하고 있어요. 김영주 경위가 말했습니다. 광산구 사건이 시발점이 됐어요. 예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사 결과 전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발견됐어요. 순이의 용기가 다른 지역 변화의 촉매가 된 거였습니다. 우리가 시작점이 됐네요. 정말 뿌듯해요. 보험사도 수익자 변경 검증을 강화했어요. 본인 확인 절차를 이중으로 하고 가족들에게도 통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함부로 바꿀 수 없게 됐어요. 보험사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해졌고요. 위조는 불가능해요. 아파트 단지의 감시 카메라도 최신형으로 교체됐어요. 야간에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고화질 카메라였습니다. 이제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요. 보안업체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화질도 훨씬 좋아졌고요. 얼굴 인식도 가능해요. 만수는 새로운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정말 안전하겠어요. 교육청에서는 노년층 보호자 교육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순이 같은 경험자들이 강사로 나서서 다른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병원에서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려요. 순이가 첫 강의에서 말했습니다. 의료진과 소통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요.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꼭 확인하세요.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감사해했어요. 정말 도움이 돼요. 몰랐던 걸 많이 배웠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언론에서도 후속 보도를 계속했어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기획 기사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시민의 감시가 중요해요. 기자 박성진이 특집 기사에서 썼어요.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말아야 해요. 투명성이 최고의 백신입니다. 순이는 기사를 읽으며 뿌듯했어요. 우리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있네요. 주민 모니터단이 구성됐어요.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들이 돌아가며 아파트 상황을 점검하는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요. 모니터단 대표 최영미가 설명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공유하고요. 예방이 목적이에요. 모니터단은 10명으로 구성됐어요. 각기 다른 동에서 한 명씩 뽑혀서 골고루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적으로 운영해요. 독단적인 결정은 안 해요. 투명성이 일상이 됐습니다. 예전엔 비밀로 처리되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공개됐어요. 숨길 게 없어요. 이성우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편해졌어요. 의심받을 일도 없고요. 관리비 사용 내역도 매월 상세하게 공개됐어요.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주민들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투명하니까 신뢰가 생겨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 물어봐요. 공사나 수리가 필요할 때도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했어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선택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도 좋아요. 공정한 경쟁이 되니까요. 업체들도 더 정직해졌어요. 순이는 이런 변화를 보며 감개무량했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럴 줄 몰랐는데요. 만수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어. 우리가 시작한 게 이렇게 커질 줄이야.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찾아왔어요. 성공 사례로 소문이 났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인근시 공무원이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순이가 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서로 믿고 함께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면 돼요. 정민철 감사관이 덧붙였습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해요. 변화의 물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 개혁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작은 변화가 이렇게 커지다니 정말 신기해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시민운동이 일어났어요. 순이의 사례에 영감을 받은 시민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롤모델이 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상의 평화였어요. 주민들이 서로를 믿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된 것 말입니다. 이제 정말 편안해요.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아이들도 안전하고요. 순이와 만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만족했어요.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결과는 훌륭했습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고 정의는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만수가 다시 단지 순찰에 나섰습니다. 석 달 만에 돌아온 경비실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새로운 장비들과 투명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만수 씨, 복귀하셨네요.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제 안전하게 일하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만수는 감동했어요. 예전에는 경비원을 눈여겨보지도 않던 주민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요.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순이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구청에서 주관하는 보호자 교육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첫 강의날 강당이 가득 찼어요.
순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순이 강사님 덕분에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용기를 얻었어요. 순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어요. 어려웠던 순간들과 포기하고 싶었던 때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까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가족을 지키는 건 우리의 의무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질문도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힘들 때는 어떻게 견뎠어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파트 주민총회에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어요. 순이와 만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어요. 강수진 대표가 감사패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오랫동안 이어진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한 건 아니에요. 순이가 마이크를 잡고 답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저희는 시작만 했을 뿐이에요. 만수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지켜나가요. 경비실 창문에 새로운 문구가 붙었어요. 만수가 직접 써서 붙인 선언문이었습니다. 비리 근절 선언문. 우리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매일 보면서 다짐할 거예요. 만수가 말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어요. 분노가 제도 개선으로 바뀌었어요. 화가 나는 일들을 건설적인 변화의 에너지로 승화시켰습니다. 화내는 것보다 바꾸는 게 중요해요. 순이가 강의에서 말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책을 찾아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실패해요. 통쾌함이 공동체 연대로 확산됐어요. 개인의 승리가 모두의 승리가 됐습니다. 혼자 이긴 게 아니라 함께 이긴 거예요.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이제 진짜 공동체가 됐어요. 주민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는 문화가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의가 단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어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공정성을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옳은 일인지 먼저 생각해요. 누군가 피해를 보지 않는지 확인하고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지 따져봐요. 이성우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게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돼요. 야간 순찰길이 정말 안전해졌어요. 만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함께했거든요. 밤에도 무섭지 않아요. 모두가 지켜보고 있어요. 든든해요. 새로운 보안 시스템과 밝은 조명,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이 더해져서 완전히 달라진 환경이었어요. 이제 진짜 안전해졌어요. 기록이 주민들을 지켰어요. 모든 일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유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투명성이 최고의 보안이에요. 숨길 게 없으니까 당당해요. 강수진 대표가 말했습니다. 기록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예요. 평온이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예전의 무관심한 평온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평온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동네가 됐어요. 살기 좋아졌어요. 아이들도 행복해해요. 아이들이 경비실에 찾아와서 인사하는 모습이 일상이 됐어요. 만수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하세요. 저희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순이와 만수는 저녁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이제는 일상이 된 풍경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만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좋아진 건 아니지만요. 맞아. 모두가 함께 만든 거야. 순이가 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해. 단지를 한 바퀴 돌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따뜻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또 봐요. 수고하세요. 건강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수가 말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그래. 우리가 함께 살아갈 이웃들이야. 순이도 만족스러웠어요. 이제 정말 편하네.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미래가 밝아 보여. 경비실에는 새로운 일지가 놓여 있었어요. 투명하고 정확한 기록들로 가득한 일지였습니다. 만수는 그 일지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당당하게 일할 수 있어.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파트 경비원과 그의 정말 대단한 이야기였죠. 64세 경비원 아내의 용기가 거대한 비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작은 사람의 큰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걸 보여준 사례예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상한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